안녕하세요. 기업의 재무 정보, 이거 진짜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더 그렇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감사 위험인데요. 이 개념이 그 정보의 신뢰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맞습니다. 보내주신 그 2.8 감사 위험점 txt 파일하고 요약본 자료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왜 회계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100% 완벽 보증, 이게 아니라 합리적인 확신만을 제공하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감사인이 의견을 내기 전에 이 감사 위험이라는 걸요, 수용 가능한 낮은 수준, 그러니까 적절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일단 그 감사 위험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요,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 표시,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잘못이 있는데 네. 감사인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거 문제 없어요? 같은 부적절한 의견을 낼 가능성.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오류를 놓칠 위험이군요. 그 중대한 왜곡 표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단순 실수 같은 건가요? 네,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도적인 부정행위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숫자를 잘못 계산하는 그런 데이터 처리 부정확성부터 시작해서 회계 기준을 아예 어기거나 헐. 정보를 일부러 빼먹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면 다 중대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왜곡 표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자료에 나오던데 사실적, 판단적, 투영된 왜곡 표시 뭐 이런 것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어쨌든 이런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안고 시작하는 거죠. 이 감사 위험 자료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공식으로 표현되더라고요. 감사 위험 AR은 중대 왜곡 표시 위험 RMM 곱하기 적발 위험 DR 이 두 가지 큰 덩어리가 곱해져서 결정된다 뭐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덩어리, 중대 왜곡 표시 위험 RMM은 또다시 두 개로 쪼개집니다. 또요? 네, 바로 고유 위험 IR과 통제 위험 CR이죠. 그래서 최종 공식은 AR은 IR 곱하기 CR 곱하기 DR 이렇게 되는 겁니다. IR, CR, DR 와 알파벳이 막 나오네요.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먼저 고유 위험 IR은 뭔가요? 태생적인 위험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고유한 위험인데요.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든 없든 그걸 고려하기 전에 특정 계정이나 거래 자체가 그 성격상 얼마나 오류나 부정에 취약한지 그걸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 같은 거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자산 평가, 예를 들어 영업권 가치 평가 같은 거요. 또 현금처럼 도난이나 횡령 위험이 높은 자산도 고유 위험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이라든지 경쟁이 아주 치열한 환경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회사나 산업 자체가 가진 기본적인 위험성이군요. 그럼 통제 위험 CR은 회사가 이런 고유 위험을 막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 그러니까 내부 통제랑 관련된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회사가 구축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이런 중대한 왜곡 표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발생했을 때 제때 발견해서 수정하지 못할 위험이죠. 근데 내부 통제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부 통제에는 본질적인 한계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잘 설계해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라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공모하면 뚫릴 수도 있고 그래서 통제 위험은 0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통제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다면 이 위험은 훨씬 높아지겠죠? 잠깐만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고유 위험 IR이랑 통제 위험 CR은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의 특성이나 시스템 문제잖아요. 네. 그럼 감사인은 이걸 직접 바꿀 수는 없고 그냥 이 회사는 위험이 높네, 낮네 이렇게 평가만 하는 건가요? 감사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감사인이 직접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바로 그 마지막 요소, 적발 위험 DR이에요. DR. 네, 디텍션 리스크. 감사인이 감사 절차를 다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중대한 왜곡 표시를 찾아내지 못할 위험이죠. 왜 못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열심히 감사하는데.
일단 모든 거래를 100% 전수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표본, 샘플을 뽑아서 조사하는데 여기서 샘플링 위험이라는 게 생기고요. 아, 샘플만 봐서는 전체를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사 절차를 적용할 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적발 위험도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하,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감사인은 자기가 직접 바꿀 수 없는 위험, 즉 고유 위험 IR과 통제 위험 CR을 합친 RMM을 먼저 평가하고 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회사는 위험이 좀 높네 싶으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카드인 적발 위험 DR 수준을 확 낮춰서 전체 감사 위험 AR을 목표 수준 이하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군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IR, CR, DR 사이의 관계, 특히 RMM, IRX, CR과 DR 사이의 역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역관계요? 네, RMM, 즉 재무제표 자체에 중대한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이 그걸 놓칠 위험인 DR은 반드시 낮춰야만 전체 감사 위험 AR을 수용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RMM이 낮다고 평가되면 DR을 조금 높게 가져가도 전체 AR을 관리할 수 있고요. 그럼 그 적발 위험 DR을 낮춘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감사를 더 빡세게 한다는 건가요? 네, 뭐 그런 의미죠. 감사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조절하는 겁니다. 성격, 시기, 범위요? 네, 예를 들어 성격 측면에서는 더 신뢰성 높은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회사 내부 자료보다는 은행 같은 외부 기관에서 직접 받은 확인서가 더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시기 측면에서는 회계연도 중간보다는 기말결산 시점에 더 가깝게 테스트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래야 1년 전체를 더 잘 반영하니까요. 아, 범위는 그럼 더 많이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조사하는 샘플 수를 대폭 늘린다거나 더 많은 항목을 테스트하는 거죠. 뭐랄까, 어두운 방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찾을 때 더 밝은 손전등을 쓰거나 성격, 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거나 범위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아주 천천히 찾는 것과 시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까요? 그런데 자료에서 또 강조하는 게 있던데요. 설령 통제 위험 CR이 낮다고 평가되더라도 모든 중요한 계정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증 절차라는 걸 수행해야 한다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아, 네.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실증 절차 substantive procedures라는 건요. 위험 평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은행에 직접 연락해서 예금 잔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조회 절차나 창고에 직접 가서 재고자산 수량을 세어보는 실사 같은 거요. 아무리 위험 평가를 잘 했고 내부 통제가 좋아 보여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위험 평가만 믿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이 감사 위험은 중요성이라는 개념과도 아주 밀접하다고 하던데요. 이 둘 사이에도 역관계가 있다고요? 이건 좀 헷갈리는데? 네, 중요성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이것도 역관계가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인은 금액이 큰 오류, 중요성이 높은 오류는 당연히 찾아내야 할 책임이 커지죠. 근데 동시에 금액은 작더라도 여러 개가 모이면 중요해질 수 있는 오류들 있잖아요. 네네. 티끌모아 태산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작은 오류들은 발생할 위험 자체는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에는 이 중요성 수준을 정할 때도 감사 위험을 고려하고 감사 절차를 설계할 때도 이 중요성 수준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큰 오류든 작은 오류든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 표시를 놓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거죠. 와, 오늘 감사 위험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감사인이라는 역할은 재무제표라는 어떤 그림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오류, 즉 고유 위험과 통제 위험을 잘 평가하고 네. 자신이 가진 돋보기, 즉 감사 절차의 성령, 이게 적발 위험이겠죠. 이걸 잘 조절해서 사용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믿을 만하다는 확신을 주는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깔끔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말미에요.
이 감사 위험과 중요성의 역관계가 언급되다가 왜곡 표시가 더 중요할수록 이렇게 내용이 딱 끊긴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아, 맞아요. 뒷부분이 궁금했는데.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오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 즉 중요성 수준 그 자체는 과연 어떻게 설정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설정된 중요성이라는 기준이 감사인의 위험을 평가하고 감사 절차의 강도, 즉 성격, 시기, 범위를 결정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더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